안녕하세요. 아노니 채널의 사유켈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엽서를 만들어 볼 건데요. 곧 가을이 오니까 가을에 어울리는 낙엽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번지기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낙엽을 그릴 때에는 여러분들 평소에 이렇게 떠올려 보셨던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떠올려 보시거나 혹은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거나 혹은 핀터레스트나 네이버 이미지 이런 곳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핀터레스트에서 이미지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이런 이미지대로 그릴 건데요. 똑같이 그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비슷하게 분위기를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저는 오늘 틴토레터지를 사용할 거고요. 틴토레터지는 생각보다 이렇게 수채화가 잘 번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도 아마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낙엽의 이미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서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진하게 스케치를 하셨을 경우에는 지워내고 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관계없이 연필로 스케치를 해봅니다. 비슷하게 따라 그려보죠. 이미지를 보시면서요. 낙엽은 무슨 정형화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이미지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낙엽의 이미지를 건 라인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따라 그려보세요. 똑같지 않아도 되고요. 좀 낙엽처럼만 보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는 그림이 잘 안 돼요. 잘 하시는 분들도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대충의 어떤 형태를 좀 잡아 놓으시고요. 이 겉에 라인이 너무 진하다 하시면 지우개로 살짝 지워 놓고 그리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거의 스케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워내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물을 충분히 바르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붓 같은 경우에는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겠고요. 이게 정확하게 묘사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붓이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칠을 이 낙엽 안쪽으로 해서 물칠을 좀 잘 해주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물칠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칠이 끝났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낙엽의 색깔이 있잖아요. 색깔이 낙엽은 한 가지 색깔은 아닙니다. 여기서도 보면 노란색과 붉은 계열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이 색깔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저는 노란색 계열을 일단은 좀 깔아 볼게요. 옅은 색 위주로 먼저 깔아주고요. 그런 다음에 다른 색을 한번 칠해 볼게요. 이렇게 하셔서 그냥 툭툭 찍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툭툭 찍어준다. 너무 자세하게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물감을 충분히 묻히셔서 툭툭 찍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군데군데요. 군데군데 해주시고 물이 좀 없다 하는 데는 또 이렇게 물을 좀 충분히 칠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붉은 계열의 것을 좀 섞어서 주황색을 좀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역시 그냥 사이사이에 이렇게 번져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그 대신 이제 점점 이런 어떤 낙엽의 끝 형태나 이런 것들 조금씩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섞지는 마시고요. 그냥 노란색과 붉은색이 적절하게 이렇게 섞여 있다라는 생각 가지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벌써 이렇게 섞여지는 느낌이 드시죠? 얼룩덜룩한 그런 느낌이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더 진하게 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조금 더 진하게 붉은색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이 노란색과 자연스럽게 섞이기 때문에 크게 터치를 많이 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많이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번져 나가는 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물감을 떨어뜨려서 섞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붉은색을 좀 많이 넣고 싶으시다 하시면 붉은색을 좀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도 한번 계속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색깔을 좀 바꾸고 싶다, 조금 더 진한 색이 좋겠다 하시면 갈색 계열 섞으셔서 조금 더 진한 색깔 만들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진한 색깔로 끝에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진하게 해서 물감이 조금 진해야지 섞였을 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진하게 하셔서 전체적으로 좀 섞인다라는 생각, 노란색과 붉은색이 잘 남아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섞어볼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 약간 이제 푸른 계열이나 초록색 계열도 좀 빛바랜 색이지만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초록색도 같이 섞어서 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럼 저는 초록색을 한번 섞어 볼게요. 초록색 중에서 조금 올리브 그린 가까운 그런 색깔 좀 섞으셔서요. 그것도 역시 이 초록색이 같이 잘 이렇게 번지게끔 하셔서 색깔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크게 뭐 이렇게 너무 정성스럽게 할 필요도 없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번지게 그려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간단하게 그림을 뭐 전공하신 분들이라든지 잘 그리시는 분들은 이런 작업을 보면 뭐 저런 그림을 그려 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는 이제 그림을 배운 적도 없고 할 줄도 모르니까, 그죠? 따라 해보는 거죠, 뭐, 그죠? 그러니까 그림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어렵겠다라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붉은색 조금 더 넣을게요. 조금 더 선명한 붉은색 같이 좀 섞어서 넣을게요. 적당하게 이렇게 섞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진한 톤하고 좀 넣으셔서, 왜 낙엽 보면은 약간 이렇게 구멍 뚫리듯이 이렇게 좀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색을 섞어주시면 됩니다. 낙엽 끝부분만 조금, 그죠? 조금 신경 써서 낙엽처럼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번지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이제 이 줄기들 그려줄 건데요. 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줄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 붉은색과 약간 갈색으로 끝나잖아요. 비슷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붉은색하고 붉은색으로 쭉 이어지게 만들어 주시고요. 충분히 물감이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게 번지면서 아주 자연스럽거든요. 끝에는 조금 더 진한 색, 갈색 만드셔서 끝에만 살짝 연결해 주시는 그런 모양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은 번지기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말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말랐습니다. 그럼 이 마른 걸 가지고 이제 인맥을 그려줄 건데요. 인맥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림 보셨듯이 이런 패턴이 약간 있잖아요. 그럼 그거 생각하셔서 인맥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겠고요. 이렇게 해서 붉은색과 갈색 살짝 섞은 그런 색깔 가지고 인맥을 한번 만들어 보죠. 랜덤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느낌만 주셔도 됩니다. 끝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약간 꺾어지듯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슬쩍슬쩍씩만 이런 식으로 이 붉은색 계열이 비슷한 그런 색깔 가지고서 이렇게 슬쩍슬쩍만 해주세요. 너무 자세하게 그리면 또 그죠? 어려우니까요. 그냥 이렇게 쓱쓱 해서 얇은 선이 인맥이 있구나 정도로만 보이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쓱쓱 얇은 펜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만 해보죠. 이렇게 인맥도 그려봤습니다. 거의 이렇게 색깔이 티가 잘 안 나는 그런 색깔로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너무 진한 색으로 인맥을 그려버리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색들 중에서 이 붉은 계열과 갈색 계열에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쓱쓱쓱쓱 해서 인맥을 살짝씩만 표현해 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낙엽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여기다가 이제 뭐 글씨를 써보셔야 되겠는데요. 저는 지금 그림을 굉장히 크게 그렸습니다. 아무래도 물감이 마르면 약간 약하게 발색되기 때문에 진하게 한번 써보죠. 가을이라는 말 그냥 써볼게요. 물 좀 충분히 하셔서 이렇게 엽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 수채화가 어렵겠다, 그림이 어렵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이런 식으로 번지기를 사용하시면 오히려 더 쉽게 그림에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낙엽으로 여러분들께 표현을 해드렸는데 다양한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그려보죠. 이번에는 사과를 그려볼 건데요. 여러분들 낙엽을 그려보셨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한번 그려볼 거예요. 둥근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둥근 와중에서도 가장 밝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가장 밝은 부분이 보이시죠? 이런 부분을 빼놓고 물칠을 해서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둥글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약간 명암을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는데요. 사실 초보자분들께서 명암 잘 모르시지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조금 더 진하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케치부터 한번 해보죠. 아까 마찬가지로 물칠을 해주시는데요. 흰색 부분, 그러니까 좀 밝은 부분, 빛이 딱 받아서 반짝거리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물칠을 좀 충분히 해주세요. 대신 사과는 형태가 둥근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 좀 생각해 주시면서 둥글게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을 충분히 바르셔야지 번지기가 예쁘게 되니까 이렇게 충분히 좀 발라주세요. 그럼 사과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을 때 초록색도 약간 껴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좀 같이 껴있죠. 그럼 제일 밝은 색인 노란색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노란색으로 이 밝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다가 이렇게 슬쩍슬쩍만 넣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노란색을 좀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한번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붉은색이 있잖아요. 약간 주황색을 조금 만드셔서 이렇게 다시 조금 섞어주세요.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좀 진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밑으로 갈수록 좀 진한 색이 내려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냥 번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사과의 결이 있으니까요. 결 방향대로 이렇게 붓을 이렇게 움직여 주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환한 부분은 아무런 색깔도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렇게 결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 부분도 잘 정리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좀 섞였습니다. 그죠? 섞였으면 조금 더 진한 색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붉은색 더 진하게 타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진한 색을 원한다 하시면 갈색을 살짝 섞으시거나 보라색을 살짝 섞으셔서 조금 더 진한 색을 만드셔서 이 아래 부분에 이렇게 넣어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번져주세요. 밑에 그림자가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진한 색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끝에 잘 정리해서 형태만 동그라미로 이렇게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꼭지 부분 있었잖아요. 꼭지 부분에도 살짝 넣어주셔서 아, 저기가 푹 들어가 있는 데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벌써 이 진한 게 좀 들어가니까, 그죠? 색깔이 좀 나오죠? 사과 같은 색깔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밝은 핑크색이나 빨간색을 좀 섞으셔서요, 이 위에다가 조금 더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싱그러운 느낌 들 수 있게 이렇게 핑크색을 조금 더 올려줄게요. 이 밝은 부분에도 약간 이렇게 결이 보이게끔만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밑부분이 지금 좀 진하잖아요. 조금만 더 진하게 할게요. 명암 차이가 좀 확실하게 있으면 조금 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라색 살짝 섞어서 조금 더 진한 색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밑에 부분에는 다시 한번 진한 색 섞어 줄게요. 그리고 여기 부분도 꼭지 있는 부분도 살짝 더 진하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이 윗부분도 윗부분도 예쁘게 핑크색으로 정리를 좀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좀 말린 다음에 나머지 한번 해볼게요. 갈색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붉은색에 약간 갈색 섞으셔서 이제 꼭지를 그려줍니다. 일단은 살짝 이렇게 홈이 있는 것처럼 해주시고요. 그죠? 홈이 살짝 있는 것처럼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꼭지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꼭지에 있는 홈 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펼쳐주시고요.
얇게 그려주시면 더 좋아요. 꼭지는. 근데 전 좀 두껍게 그려졌네요. 얇게 그려주시니 좋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때 보이시나요? 사과 같아 보이나요? 저희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 높은 그림을 그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얼마든지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사과가 좀 탁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핑크색 올려줄게요. 깨끗한 사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더 물 바른 다음에 물이 좀 충분히 있게끔 해서 핑크색 한 번 올려서 좀 싱그러워 보이는 그런 사과가 될 수 있도록 싱그러워 보이는 사과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초록색을 좀 넣어보면 어떨까요? 그죠? 초록색을 조금 넣어서 초록색을 조금만 넣어볼게요. 너무 붉은색만 있으니까 초록색 살짝만 한쪽에 넣어서 말려볼게요. 원래 초록색을 노란색 했을 때 조금 넣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붉은 계열만 하자 생각해서 했더니 약간 부족해 보입니다. 초록색도 살짝만 넣을게요. 해보시면서 여기 색깔이 좀 부족한데 뭔가 다채롭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셨을 때 이렇게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색 살짝, 보라색 살짝 하셔가지고 이렇게 살짝 또 한번 그림자를 넣어봤고요. 이렇게 사과도 한번 그려봤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그림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처음에 물칠을 하셨을 때 노란색이나 초록색, 연한 색들 먼저 올리시고 그런 다음에 점점 진한 색을 첨가해 주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펜으로 또 다른 모양을 또 다른 느낌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뭔가 이거 너무 진하게 됐네요. 이렇게 테두리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글씨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낙엽 하나 그려봤고요. 그리고 사과 하나 그려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번지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그림 쉽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림 알려주시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콘텐츠들 보시면서 재밌는 그림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물감이 준비가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다이소나 이런 곳에서도 물감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구매하셔서 재미있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